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되셔서 영어를 다 까먹으신 분들께서 영어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 30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할 거고요. 이 쉽고 재미있는 강의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우는 단어들 자동으로 암기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여러분이랑 오늘 여기 있는 30개의 단어를 배워볼 겁니다. 이 30개의 단어들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가셔도 쓰실 수 있고요. 또, 요거 내가 해외여행 안 가요. 한국에 있어요.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어 단어 너무 많이 쓰이죠. 그때 모르고 계시면 좀 많이 곤란한 사회생활하기 곤란한 단어들이 되겠고 30개라서 양이 많을 것 같지만 그냥 금방 다 들으실 수 있고 다 들으시고 나면 한 10개 정도는 그냥 외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볼 단어는요. EGG이고요. 이 단어는 egg. egg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계란이나 달걀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 계란이 들어간 예를 들면 에그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뭐 마요네즈라든지 이런 거 넣고 계란 으깨서 계란 들어간 거 샌드위치가 에그 샌드위치가 되겠고 혹시 우리 호텔에 리조트에 해외여행 가면 여러분 스크램블드 에그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텔 조식에도 뭐 너무너무너무 자주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 밥 먹으러 가서도 가끔 나오는데 이 스크램블드 에그, 계란이겠죠. 스크램블드가 뭐냐면 계란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휘 저어가지고 계란을 후라이처럼 익히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계란이 서로 좀 쪼개지게 이렇게 저어가면서 익히는 그걸 스크램블드 에그라고 합니다. 또 뭐 간식 중에 보면 에그 타르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 뭐 타르트라고 하면 약간 파이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에그, 계란이 들어간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얘기한다? egg, egg. 그죠? 밑에 있는 문장 한번 보면 This egg is hot. 자,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죠. This egg, 이 egg, 계란은 is hot. 뜨거워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장이 나와 있는 거 아직은 문장 해석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라고 계속해서 넣어 놓을 거예요. 다음 장이요. 자,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 hair 나왔습니다. hair는 우리 이제 보통 머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머리는 여기고요. 머리카락이 되겠죠.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그죠? 헤어스타일. 머리카락의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여기 윙 말리는 거 뭐라고 하죠? 헤어 드라이기라고 합니다. 그죠? 헤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냐면 드라이가 건조한이에요. wet 물에 젖은 그러니까 젖어 있는 wet hair 젖어 있는 머리를 dry하게 말리는 거니까 헤어 dryer라고 합니다. 쉬운 거고요. 밑에 문장 보시면 My hair is long. My hair 나의 hair 머리카락 is은 long 깁니다 라는 문장 알아봤고 다음 장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여행 갈 때 그냥 내 인생에서 이 단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요거는 외우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위에 보면 야, 이거 어렵게 생겼습니다. restaurant. 어이구. 너무너무 어렵게 생겼습니다만 요렇게 생긴 건 딱 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읽냐면 한국식으로 읽으면 레스토랑이고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restaurant라고 읽어주시면 영어식으로 완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식당이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좋은 음악 흘러나오고 좀 예쁜 옷 입고 가서 칼질해야 될, 스테이크 썰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한국은 뭔가 고급스러운 식당에만 레스토랑이라고 붙여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쓸 때는 한국말로 식당이라고 하는 모든 곳을 레스토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기 우리 9,000원짜리 순댓국도 사실 순댓국 레스토랑이 되는 거고요. 저기 중국집은
중국 식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붙여서 Chinese restaurant이라고 합니다. 뭐 모든 곳 우리가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우린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발음 한 번만 해볼게요. 중요하니까요. 레스토랑 아니고 어떻게 해요? restaurant. 그래서 해외 나가시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곳은 restaurant고요. 다만 여기다가 여러분이 먹고 싶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별 식당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제가 밑에다가 Korean restaurant라고 써놨어요. 한식당이 코리안 레스토랑이에요. 한국인의 식당. 일본 일식당은요. Japanese restaurant. 이 Korean, Japanese, Chinese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죠? 태국 음식점은 태국 사람들, 태국 거는 뭐라고 하냐면 타이라고 합니다. 타이 레스토랑. 프랑스식 음식점이요? French restaurant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restaurant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dish라고 하는 쉬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dish라는 걸 우리가 보통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떤 뜻으로 배우냐면 접시라고 배워요. 뭐라고요? 접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평평한 그 반찬 담을 때 쓰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dish라고 처음 배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나면 이 dish라는 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요. 접시라는 건 나중에 plate라고 별도로 또 배울 겁니다. 그걸로 쓰고 요 dish는요. 음식 내지는 요리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해외여행 가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시 위에 요리가 올려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그 요리를 dish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테이크 먹으러 갔어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메인 디쉬를 골라야 됩니다. 저는요, 여기 안심으로 만든 스테이크 먹을게요. 저긴 여기 채끝으로 만든 스테이크 먹을게요. 그게 메인 디쉬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사이드 디쉬를 선택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메인은 주된 거예요. 메인 디쉬, 그러니까 주된 요리고요. 사이드 디쉬는요, 사이드. 우리 자동차에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는 측면에 있는 음식?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음식 보면 여기 큰 덩이로 뭔가 음식이 있고 옆에다가 조그만 거 몇 개 나오죠. 뭐 스테이크를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감자 이렇게 으깨 가지고 만든 거 나올 수도 있고 저기 야채를 볶아서 아니면 삶아서 낼 수도 있고요. 뭐 요런 식으로 볶음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옆에 나오는 걸 사이드에 나오는 음식이다 해서 사이드 디쉬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딱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 집에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반찬은 뭐냐면 김치찌개랑 불고기입니다. 근데 김치찌개랑 불고기만 넣고 먹지 않죠. 얘네들은 뭐예요? 메인 디쉬입니다. 메인, 주된 요리고 옆에 나오는 김치, 콩나물 무침, 오뎅 무침, 오뎅 볶음 이런 건 뭐예요? 한국말로는 반찬인데 요런 것들을 영어로 우리는 사이드 디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dish 외우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밑에 문장 보시면 This dish is spicy. 이 dish 요리는 spicy 매워요라는 문장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요것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단어 water가 되겠습니다. water는 물이란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워터파크에 갔어요. 우리 물 많은 데서 노는데 워터파크라고 합니다. 다만 요거 이제 발음함에 있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발음이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영국식으로 하면 water 약간 이런 식으로 water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미국식 영어는 water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미국식 영어랑 더 친근하니까 water 뭐 스프링 워터, 미네랄 워터도 맞는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water라고 하고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제 그 외국 가서 만나게 되는 수돗물 같은 건 우리가 탭 워터라고 합니다. 탭이 이렇게 톡 치는 거거든요. 톡 치면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온다 해서 탭 water 하고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문장 보시면 The water is clean. The water 그 물 is은 clean 깨끗합니다 라는 문장 되겠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빵이라고 하는 단어 bread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브레드 하면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기본적으로 스테이크집 가면 기본 브레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있죠? 마늘빵. 마늘빵 같은 거 추가로 더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파게티 뭐 같은 거 먹으면서. 마늘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마늘은 갈릭이라고 해요. 갈릭. 뭐 갈릭 소스다. 뭐 피자 먹을 때 갈릭 디핑 소스다. 찍어 먹는 거.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garlic bread 하면 그죠? garlic. garlic 마늘빵이 되는 거죠. 요새 단어가 방금 말하고 생각 안 나요. garlic bread 마늘빵이고요. 우리 뭐 비행기 타도 bread 다 줍니다. 그죠? 뭐 드릴까요? 하면 bread랑 버터랑 나와서 발라 먹기도 합니다. 그거 bread라고 하고 빵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정말 유명하고 잘생긴 브래드 피트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 아저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엄청 잘생긴 브래드 피트 아저씨를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빵형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름이 브래드니까 브래드 빵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빵형이라고 부른다는 점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 문장 보시면 I eat bread. 나는 eat 먹어요. bread 빵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을 알아봤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tow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town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 단어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타운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실버타운이 있을 겁니다. 자, 실버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실버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시니어 내지는 실버를 연장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뜻할 때 우리는 시니어나 실버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사실 요새 실버타운도 엄청나게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데는 막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 아파트형으로 돼서 막 식사도 돈 주면은 편하게 배달 시켜 먹을 수 있고 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도 있고 밑에 내려간 병원 있고 뭐 요런 데를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타운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소도시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작은 시골 도시에 가면 작은 시골 도시에는 논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들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차 타고 좀 나오면 읍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그 도시의 타운이라고 해요. 타운. 좀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뭐 광주 이런 큰 도시 말고 조그마한 읍내 같은 도시 같은 느낌을 타운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소도시라고 써놨고 타운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집을 엄청 비슷하게 생긴 거 여러 채 막 짓잖아요. 그런데 타운하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해외 나가면 요새 굉장히 많은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 요새는 한국 음식 없는 거 없어요. 제일 큰 데는 미국 LA 가시면 거기에 한인타운이 있죠. 한인타운을 우리가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하고 또 중국 사람들 모여서 중국 음식 파는데 뭐라고 합니까?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이 가면은 그런 건 있어요. 음식도 가격이 적정하고 비싸지 않고 또 맛도 있어서 종종 차이나타운도 가보는 맛이 있죠. 밑에 있는 문장 보시면 I live in town이라고 하면 나는 live 살아요 in 어디예요? town 소도시 읍내 같은 데 살아요.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병을 어떻게 읽냐면 bottle 내지는 bottle이라고 읽어요. 자, 이 T 발음은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게요. T 발음은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 쌀 한국 서울에선 쌀이라고 하고 경상도에선 쌀 발음이 뭐 잘 안 된다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우리 조그만 한반도에서도 그런데 이 영어는 처음에 어디서 썼죠? 영국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영국 싫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랑 다 같이 넘어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했잖아요. 그죠? 호주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호주 또
영연방 중에 하나는 캐나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폴 뭐 이런 나라들 다 영어 쓰는데 나라마다 다 발음이 달라요. 근데 이제 미국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 T 발음을 약하게 해줍니다. 아까 전에 water 아니고 water. 여기도 bottle 아니고 bottle. bottle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바틀은 제가 여러분께 왜 소개해 드리냐면 요 아래에 있는 문장 칸에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나중에 이거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요 물 한 병 하면 물이니까 water 병, water bottle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a bottle of water라고 써요. 처음인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나중에 매일 나옵니다. A bottle, 한 병입니다. Of water. 그러니까 이 of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지만 거꾸로 해석돼요. Water, 물의 병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직은 모르셔도 되지만 a bottle of water, a bottle of water가 물 한 병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바틀이 우리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좀 쓰여요. 뭐 예를 들면 위스키 저 바틀로 시킬게요. 얘기합니다. 위스키. 양주를 바틀, 병으로 시킬게요. 아니면 와인 한 병 바틀로 시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엄청 유명한 여행 유튜버 중에 빠니보틀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빠니보틀 그게 이제 왜 이름이 그렇게 빠니보틀로 했냐라고 하면 인도에서 빠니가 물이래요. 보틀은 병이고 그래서 기차 타고 가다가 빠니보틀 물 사세요 하는 거 듣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빠니보틀에 있는 그 보틀이 bottle 여기는 한 병이에요. 이렇게 뚜껑 따야 먹을 수 있는 한 병이 bottle이 되겠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여러분 요거 잠깐만 제가 광고를 좀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친절한 영어 교실이 이제 판매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제가 요새 종종 말씀드려서 여러분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친절한 영어 교실 플러스라는 게 5월 중순에 런칭되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밖에 안 팔아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제가 이제 연습 문제 하나 켜놨는데 여러분 여기 do you 하고 blank가 있어요. 빈칸이 있고 English 나왔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요런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눌러요. 정답 확인하면 정답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She's healthy. 그 사람은 건강한데요. She's healthy. She exercises every day.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이게 이제 level 3이고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거의 10,000개 너무 많죠. 금방금방 풀어요. 그리고 요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도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고 우리 지금 단어 배우고 있으니까 단어장 한번 볼까요? 단어장 보면 낱말 카드, 퀴즈, 그 다음에 오답 노트랑 네 단어장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낱말 카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스텝 3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텝 3로 들어가 보면 show. 보여주다. show. fact. famous. 요 그림이 다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단어마다 하나씩 그림이 다 있어서 그림 보고 연상하실 수도 있고 요거를 내가 배운 뒤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퀴즈를 우리가 girlfriend. 푼다라고 하면 여기 girlfriend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여기 맞췄다고 소리도 나고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요걸 풀었는데 이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는 이 오답 노트라는 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틀렸던 단어들을 복습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공부하다가 저장하고 싶은 단어들은 옆에다가 내 단어장에다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뜻이랑 그림도 나오죠? 다 외우면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요. 내 맘대로 단어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 태블릿 기능 중에 일부예요. 여기 강의가 있고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 단어장이 있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AI랑 우리가 이야기까지 하는 단계.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5월 중순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만 요거 판매하고 이제는 이제 요 강의랑 책만 듣는 건 없어집니다.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겠죠. 미리 사두시는 분들께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우리 기존 회원들한테만 판매할 거예요.
그리고 그 회원분들께는 할인 혜택도 넣어드리니까 사실 거면 얼른 사시는 게 가장 싸다. 어차피 영어 공부 다른 데 가서 돈 쓰셔도 요거 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면 청바지라고 하는 단어 jeans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읽으면 우리가 보통 jeans라고 읽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진이라고만 하기도 합니다. 제가 퀴즈 내볼까요? 그 예전에 인기였는데 여성분들이 다리에 딱 달라붙는 남자한테도 인기였죠. 딱 달라붙는 도대체 저걸 어떻게 입었을까 싶은 딱 달라붙는 청바지 뭐라고 합니까? 스키니 진이라고 해요. 이 스키니가 빼쩍 마른이란 뜻이에요. 빼쩍 마른 요런 진 청바지다라고 해서 jeans 하면 청바지예요. jeans 외워두시면 좋겠고 밑에 있는 문장 보시면 I like your jeans. I like 나는 좋아해 your 당신의 jeans 청바지. 그러니까 너 되게 멋있는 청바지 입었다 칭찬하는 말이에요. I like your jeans. 요런 문장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발을 들어보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리에 발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 5개 발가락 있는 거. 그 발을 우리는 영어로 foot이라고 합니다. 풋이 들어간 단어가 꽤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풋사과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풋은 덜 익었다는 한국말이고 그죠? 풋 다리에 바르는 크림은 우리가 풋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끔 한국에서 보면 신발을 막 풋웨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wear가 이제 입다니까 발에 입힌다고 해서 풋웨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엄청 좀 유명한 그 한국 골프화 회사였나요? 풋조이라는 회사 있죠. 한국 골프 회사 한국 회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한국 거예요. 원래도 한국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하죠. 그럼 발과 관련된 것들에 우리가 foot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미식축구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미식축구. 미식이니까 미국식이니까 아메리칸이겠죠. 아메리칸 축구가 풋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보통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잖아요. NFL이라고 막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달리기 엄청 빠른 사람들이 막 공 던져서 터치다운 하는 거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국에서 풋볼이라고 하면 발로 하는 운동 뭐 있죠? 우리가 soccer, 축구라고 알고 있는 걸 영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해요. 축구를 유럽에서 풋볼이라고 합니다. 왜요? 발로 차니까. 그죠? foot. 한국에서 풋이라고 하겠지만 영어식 발음은 foot 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있는 문장 보시면 wash your foot. wash, 씻어라 your, 당신의 foot, 발을 이라고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fami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요거를 보통 한국에서는 우리가 패밀리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옛날에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우리 이제 텔레비만 봤죠. 그때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패밀리가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연예인들이 가서 가족처럼 어딘가에서 하룻밤 자고 게임도 하고 막 유재석 씨 나오고 이효리 씨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패밀리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랑 결합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약간 가족끼리 가서 양식 먹을 수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TGI 요런 데들을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제 나이대 또래 친구들 보면 저희 아이는 이제 많이 컸어요. 벌써 4학년입니다. 그쵸. 빨리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 이제 보면 올해 제 친구들이 아기를 꽤 많이 낳습니다. 올해랑 작년에 걸쳐서 저랑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6명에서 이제 저까지 6명에서 친했는데 그 중에 3명. 3명이 올해랑 작년에 걸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패밀리카라는 걸 찾습니다. 패밀리카는 뭐냐면
가족이 같이 탈 수 있는 차예요. 아이가 생기면 차가 너무 조그마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인제 자꾸 어디 막 가고 유모차도 싣고 막 해야 되니까 그 뭡니까? SUV라는 걸 삽니다. 좀 높은 차 있죠. 저는 사실 아이 낳고 나서도 차가 없었어요. 예, 차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인제 일찍 낳고 결혼도 일찍 하다 보니까 저 취직도 일찍 했어요. 대학 졸업도 일찍 하고 뭐 차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싼데 이제 아이 낳고 어쩔 수 없어요. 사야 돼요. 그래서 처음 샀던 차가 바로 스포티지였습니다. 예. 좀 뒤에 SUV 형태고 짐도 좀 실을 수 있고 그런 걸 우리가 패밀리카라고 하죠. 가족, family이고요. 한국에서 패밀리라고 하지만 영어식 발음은 family. 밀리보다는 밀리에 가깝게 해주시면 더 좋다. family 밑에 볼까요? I love my family. 나는 love, 사랑해요. my, 나의 family, 가족을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목욕이라고 하는 단어 bath가 나왔습니다. bath라고 하면 목욕인데요. 여러분 이 bath라는 단어 보시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요거를 이 bath가 목욕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크게 제일 많이 쓰는 건 restroom이라는 걸 써요. R-E-S-T room, restroom 하면 화장실 아니면 bathroom이라고도 해요. bathroom, 욕조가 있는 목욕할 수 있는 곳을 bathroom, 그러니까 화장실인 거죠. 자, 이 bath가 목욕 내지는 목욕할 수 있는 욕조를 뜻합니다. bath 내지는 한국에서 바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버블바스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아주 어릴 때 대학생 때 이 버블바스 이런 게 좀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친구들 생일 선물이나 뭐 이런 거 선물 친구들 뭐 커플이 있어요. 선물 같은 거 줄 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만 원짜리 선물 주는데 이 버블바스는 저도 태어나서 제 돈 주고 사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사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가루라든지 구슬 같은 거, 동전 뭐 코인 같이 생긴 거 넣으면 그게 이제 해서 욕조에 거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거 이제 선물해 주는 거예요. 버블, 거품이 있는 바스, 거품 목욕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아니면 뭐 베스 타월이라고 하기도 하죠. 목욕할 때 쓰는 수건들이라고 해서 bath 하면 목욕입니다. 밑에 문장 보시면 I need a bath. 나 need 필요해요. a bath. 목욕 필요해요. 나 목욕해야 돼요. 라는 문장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 ear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ear 하면 ear가 귀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듣는 거 우리 이어폰 꽂고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ear 귀에다가 phone 끼는 거예요. earring이라고 하면 귀에다가 하는 R-I-N-G ring이 뭘까요? ring 반지를 r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지가 ring 동그란 걸 ring이라고 합니다. ring ring 오케이. 우리 뭐 ring 굴렁쇠를 ring이라고 안 하나? 굴렁쇠를 제가 영어로 써본 적이 없는데 동그란 것들을 ring이라고 합니다. 그죠? 특히 반지 ring이니까 귀에다가 반지처럼 아니면 귀에다 동그랗게 끼는 거니까 이어링이라고 하는구나. 귀걸이입니다. 그죠? earring 참고하시면 좋겠고 I wear earrings. 나 귀걸이들을 차요 라고 하는 표현 좋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단어 샌드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샌드위치는 빵이랑 빵 사이에 뭔가 넣고서는 덮어가지고 먹는 거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다만 발음을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죠? 샌위치라고 써놨죠. 요거 이제 샌드위치라고 하면 서로 말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드 발음 너무 세게 하지만 아예 드 발음을 안 해보는 건 어떨까? 영어식으로 하면 sandwich라고 해요. 샌드도 아니야. D 발음 거의 안 해요. sandwich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나중에 해외 가서
sandwich. 먹기 좋으시겠죠? 아까 배웠던 계란 들어간 샌드위치는요. egg 샌드위치입니다.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는요. 햄 샌드위치예요. 햄이랑 치즈 들어가면 햄 치즈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랍스터 들어가면 lobster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햄치즈 샌드위치 엄청 많이 파는데 나중에 이제 해외 갔어요. 어디 뭐 먹을 게 없어서 카페 갔어요. 그럼 햄치즈 샌드위치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This sandwich is good. This sandwich. 이 샌드위치 is는 good. 좋아요. 보통 우리가 맛있다라고 할 때 맛있다는 표현 대신에 굿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맛있어요 라는 문장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은 솔이라고 하는 단어 brush가 나왔습니다. brush가 뭐라고요? 솔. 빗질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 솔 달린 거 뭐 있죠? 칫솔. 여기 이런 데다가 요게 이제 칫솔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촉촉촉촉촉 이렇게 뭐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brush이라고 합니다. brush. 또 좀 작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눈에다가 화장할 때 eye brush라고 하지 않습니까? eye brush. 눈 이거 속눈썹 이렇게 예쁘게 할 때. eye가 눈이니까 눈을 쓸어주는 brush. 그럼 빗은 뭐라고 할까요? 빗. 빗. 우리 아까 머리카락 빗는 거잖아요. 빗이. 헤어 브러쉬예요. 머리카락 솔. 헤어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그죠? 브러쉬 별로 어렵지 않아요. This is my brush. This 이것 is 은 my 나의 brush. 솔이에요. 이거 내 거예요. 라는 말이 되겠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fe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국식으로는 펜스라고 읽습니다. 펜스. 펜스 무슨 펜스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 동사에 공사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공사할 때 이렇게 안전하라고 뭔가 안전 펜스 같은 거 쳐놓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진짜 큰 공사장은 철제로 되어 있는 철제 펜스 같은 걸 쳐놓잖아요. 그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뒤에 담장 홈런 치면 담장 넘어갑니다 막 하는데 그거 펜스라고 합니다. 그죠? 웨어 펜스. 웨어에서 펜스에 부딪히면서 빡 멋있게 공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 울타리들을 fence라고 해요. fence.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오게 막기도 하는 그 울타리를 fence라고 하고 문장 보시면 This fence is high. This fence. 이 울타리 is는 high. 높아요.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거 뭡니까? 뭐 제가 이제 사실 구글에서 이 단어를 친 다음에 그냥 사진 캡처해 온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공통점은 요거 뭐라고 할까요? 자, 요거 혹시 카페트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카페트. 요거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요거는 카페트가 아니라 요런 건 rug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카페트 문화권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테리어 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카페트처럼 생긴 요런 걸 깔곤 합니다만 해외에서는 요렇게 뭐 거실이라든지 소파 밑이라든지 뭐 침대 옆이라든지 요렇게 까는 건 카페트라고 안 해요. rug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rug라고 해요. 깔개입니다. 왜냐? 이 카페트는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 서양 집에 들어가면 온 사방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카페트를 깔아 놓습니다. 왜 깔아 놓을까요? 아니 먼지도 나고 청소도 힘든데 카페트 왜 깔까요? 난방이요. 난방이 그 온돌 난방이 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집이 그렇게 춥다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집에서 동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요. 그러니까 난방이 거기 일본 지진이 많아서 나무로 집 짓죠.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짓나? 콘크리트로 집 짓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콘크리트로 짓는 거고 원래 콘크리트 집이 비싸요. 허물기도 비싸고 만들기도 비싸서 보통은 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나무로 집을 짓다 보니까 나무가 아니어도 사실 이 바닥에 열선을 깔아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바닥에 난방이 되는 온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해외에서는
극도로 비쌉니다. 난방이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훈훈하게 올라오면 좋은데 안 그래서 우리나라 집이 사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추위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죠? 막 영하 10도도 넘어가는데 그래도 집에 오면 따뜻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온돌 때문에 그런데 온돌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카페트를 깝니다. 부분 까는 게 아니라 한 층을 다 깔아버려요. 계단에도 깝니다. 그런 것들이 카페트예요. 벽부터 벽까지 끝까지 다 깔려있는 방의 끝까지 다 거실 다 깔려있는 걸 카페트라고 하고 그 카페트임에도 카페트 위에 또 깔거나 아니면 나무바닥, 돌바닥 이런데 조그만하게 까는 걸 바로 rug라고 합니다. 러그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러그 많이 팔아요. 밑에 문장 보시면 The rug is soft. The rug, 그 러그 is는 soft. 부드러워요.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fan이라고 하는 쉬운 단어 나왔습니다. fan이라고 읽어요. 한국식으로는 펜이라고 합니다. 펜. 저기 여러분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부엌에서 여기 환기 안 되면 환풍 펜 돌리라고 하죠. 붕 돌아가는 거 펜. 아니면 뭐 해외 놀러 가면 위에서 붕붕붕 펜이 돌아갑니다. 이거 fan 펜이고 F 발음 좀 주의해서 fan이라고 해주시면 선풍기 내지는 그 날개 가지고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거 뭐 환풍기 아니면 위에 달려 있는 선풍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fan이라고 해요. 그죠? fan 밑에 있는 문장 보시면 This fan is new. This fan 이 선풍기 is는 new 새 거예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좋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net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제가 net이라고 썼지만 한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읽히냐? net라고 쓰입니다. net 어디 쓰여요? 아, 맞아요. 배구할 때. 배구하다가 제가 배구를 정확히 배구하다가 내가 스파이크를 딱 쳤는데 그물을 탕 치면 네트라고 해서 그 득점이 무효화되나 그럴 겁니다. 그 네트를 치면 안 돼요. 그죠? 배드민턴 칠 때도 앞에 네트가 가려져 있습니다. 족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net.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요.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고 계시죠? 전 세계가 이렇게 촘촘하게 다 같이 net 마치 그물처럼 엮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 배구 네트랑 인터넷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죠? net 좋고요. 밑에 문장 보시면 The net is white. The net 그 네트는 white 하얀색이에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좋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 fruit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한국에서는 이거 프루츠 정도는 발음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fruit가 나중에 일본에서 후르츠라고 된 것 같아요. 정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전 어릴 때 그 후르츠 칵테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통조림에서 후르츠 칵테일 있어서 그거 통조림에 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후르츠 칵테일이라고 하니까 후르츠 칵테일인가 보다. 칵테일은 뭡니까? 뭐 막 섞은 거잖아요. 술이랑 음료수랑 막 레몬이랑 이것저것 섞어서 맛있게 만들면 칵테일이라고 하죠. 섞은 거예요. 과일, 후르츠. 그러니까 과일을 섞어가지고 통조림에 넣은 걸 후르츠 칵테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후르츠 칵테일 했는데 그 후르츠가 나중에 제가 배웠던 fruit인지 몰랐어요. 후르츠라고 하면 왜요? 못 알아먹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요거 과일이라는 뜻이고 자주 쓰이는데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저랑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F 발음 해주시고 R 발음은 R 해주시면 돼요. fruit 좀 어렵죠? fruit 내지는 fruit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F 발음만 잘하시면 돼요. fruit 네, fruit
fruit 한국식, 영어식 fruit이 되겠고요. 과일이 되겠습니다. 민체 문장 보시면 the fruit is sweet. The fruit 그 과일 is은 sweet 달콤합니다 라는 문장 좋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금이라고 하는 단어 gold가 나왔습니다. 요새 금이 엄청난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는 모양이에요. 작년 요맘때도 금값이 엄청 높아지네 해서 아유 그만 높아지겠지 했는데 뭐 금값이 막 날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을 사시면 곤란합니다. 계속 오를 거란 보장은 없죠. 역대 최고가 그리고 요새는 금이 너무 비싸서 돌에 금반지 한 돈도 못 할 것 같아요. 한 돈이 막 저 옛날 때는 한 돈 보통 한 10만 원, 15만 원 했는데 요새 한 돈 막 50만 원, 60만 원 할 겁니다. 엄청 비싸졌죠. 금, 골드, 그리고 은은 실버라고 해요. 동은 브론즈라고 합니다. gold, silver, bronze라고 하고요. 금, 이렇게 금으로 된 바, 골드바라고도 하죠. 문장 볼게요. I have gold. 나는 금을 갖고 있어요 라는 문장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잼이라고 하는 단어 J-A-M 잼이라고 읽지 말고 gem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em 그 딸기잼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딸기가 영어로 스트로베리입니다. strawberry jam 그러니까 우리 외국 가서 식사하다가 저 빵에 잼 좀 주세요 할 때 잼 아니고 strawberry jam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쉬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까 다리 끝에 달려있는 발 뭐였죠? 축구를 풋볼이라고 하니까 foot 이 발이었고요. 그 발 위에 있는 거 요거 다리는 leg라고 합니다. leg. 이 다리 leg가 잘 안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헬스장 가보시면 헬스장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있죠. 앉아가지고 다리를 여기다 위에 올리고 으악 살짝 누워가지고 으악 이렇게 미는 거 있어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이름이 뭐냐면 레그 프레스예요. 프레스 이제 누르는 거죠. 이 레그 프레스가 잘 안 헤어지시면 여러분 지금은 사실 남사스러워라고 처음에 했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여성분들 많이 입는 거 운동할 때 뭐 입고 운동합니까? 레깅스 있습니다. 레깅스를 많이 입죠. 젊은 여성분들 보면 레깅스 그냥 길거리에 그냥 편하게도 입고 다닙니다. 해외 나가면 레깅스를 진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북미,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면 2명 중에 1명은 레깅스 입고 다녀요. 레깅스, 다리에 딱 달라붙는 옛날 때는 우리 타이즈라고 불렀던 그런 녀석이죠. 레깅스. 왜 레깅스가 레깅스일까요? 레그. 레그에다가 뒤에 G-I-N-G-S 붙여서 레깅스로 만든 거예요. 레깅스에 들어가는 leg, 다리구나. leg, 다리예요. My legs hurt. My legs, 내 다리들 hurt, 아파요. 란 문장.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은 자, 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팔. 우리가 풋은 배웠는데 손은 안 배워요. 손은 핸드예요. 손은 핸드고 요 팔은 arm이라고 합니다. arm. 우리 여러분 암웨이라고 있습니다. 암웨이. 암웨이가 뭐 일종의 이것도 이제 이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다단계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하고 뭐랄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암웨이 할 때 arm 약간 이 느낌이에요. arm 제가 그래서 아에다가 리을 미음 써놨는데 arm 팔을 뜻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강의하느라 팔을 들고 있지만 제 의자 옆에 팔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rmrest라고 합니다. 이거 안 뽑히나?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armrest라고 해요. rest가 휴식이고 arm은 팔입니다. 그래서 이 arm이라는 거 arm 여기 hand 여기 arm 다리 leg 발은요 foot이 됩니다. My arms are strong. My arms 내 팔들은요 are strong 강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장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디선가 본 거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요런 램에서나 나올 법한 무언가가 있으면 3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뭐 옆에 차도 있고 요거 뭐라고 할까요? 요거 애프터눈 티라고 하거든요. 애프터눈에 먹는 티, 차랑 디저트 같은 거를 요렇게 먹어요. 뭐 영국에서도 먹고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요게 왜 애프터눈 티냐면 다음 장 볼게요. 자, 이 애프터눈이 오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한가롭게 디저트랑 티, 차 마시는 걸 뜻합니다. 오후가 이 afternoon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처음에 영어 배우면 good afternoon 뭐 이런 식으로 인사 배우는데 물론 good afternoon 이런 인사는 거의 실제로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영어 시간에 처음엔 배워요. afternoon이 오후입니다. 이 afternoon은요 단순히 after랑 noon이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 저희 막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은 before, after 이런 거 봅니다. TV에서도 before, after 봅니다. before 뭐뭐 하기 전, after 뭐뭐 한 이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형수술 하기 전 그리고 성형수술한 후 이런 사진 볼 때 우리 after 많이 봅니다. 그리고 noon, N-O-O-N, noon은 뭐냐면 정오를 뜻해요. 정오 12시. 난 12시 이후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오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afternoon이라고 하고 밑에 보시면 in the afternoon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라는 게 있는데 아침에는 in the morning, 점심에는 in the afternoon, 저녁에는 in the evenin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오후를 일단 알고 계시죠? 오후에 in the afternoon, 오후는요 afternoon이 됩니다.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은요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저녁은 우리가 evening이라고 합니다. evening 들어보셨어요? 그 가장 이제 우리가 좀 들어봤을 법한 단어는 evening dress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레스는 이제 여성분들이 입을 수 있는 원피스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입는 건 웨딩 드레스고요. 이브닝 드레스는 저녁에 입는 거. 저녁에 원피스 여러분 왜 입어요? 파티 가려고 입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격식 있는 결혼식에 좀 돈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하고 2차 피로연 같은 거 해요. 피로연 같은 거 할 때 여성분이 웨딩 드레스 입고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달라붙는 좀 색깔 있는 파티용 드레스로 갈아입는데 그게 바로 evening dress입니다. 왜요? evening은 저녁을 뜻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저녁을 evening이라고 하면 쌤, 저는 옛날 때 저녁을 night라고 배웠습니다. 밤에 술 마시는데 나이트클럽 아닙니까? 나이트클럽 맞아요. night도 해진 이유를 뜻하고 evening도 해질 무렵부터 저녁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저녁이랑 밤은 한국말로도 느낌이 다르죠. 이 저녁이 evening입니다. 뭐 5시, 6시부터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 정도의 시간이 되는 9시 정도까지를 evening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깜깜해서 조용해지는 9시 이후, 뭐 8시 반, 9시 이후를 night라고 합니다. 깊은 밤까지. 그리고 그 아침을 우리가 모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새벽도 영어로는 모닝이라고 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새벽 3시 모닝입니다. 영어는 그렇게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5시, 9시 evening, 9시부터 깊은 밤까지 night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단어 4개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단어 4개만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proc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ocess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회사를 다니셨다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process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process가 뭐냐면 어떤 걸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절차 아니면 과정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친절한 영어 교실을 구매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프로세스는요. 친절한 영어 교실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네이버 검색합니다.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수강 신청하기 눌러서 결제하시면 프로세스가 끝나는 겁니다. 뭐 어떤 걸 만드는 제조 프로세스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는 뭐예요? 회사에서 어떤 거 일하는데 1, 2, 3, 4, 5, 6, 7 이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절차를 프로세스라고 하고 꽤나 널리 쓰입니다. 그쵸? 밑에 문장 보시면 The process is slow. The process, 그 절차 is는 slow, 느립니다. 라고 하는 단어 문장 참고하시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 science가 나와 있습니다. science.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종류 있잖아요. 영화 종류가 이런 영화 있죠. 코믹 영화도 있고요. 또 무슨 영화가 있을까요? 코믹 영화, 액션 영화, 또 로맨스 영화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SF 영화입니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재난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SF 영화도 좋아요. SF 영화?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도대체 공상과학 영화가 뭐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면 더 오래된 거 예를 들면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바타 이런 영화. 공상과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공상이 뭡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펼치는데 과학. 공상이면 공상이지 과학은 왜 붙었을까요? 예를 들면 아바타를 생각해볼까요? 아바타는 다 보셨죠? 아바타는 그 미래에 지구의 자원이 떨어져서 저기 멀리 얼마지 4광년 떨어진 데 갔나? 좀 그래도 인간이 갈 수 있는 거기에 그 언옵터늄이라고 하는 막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뭐랄까요? 귀한 자원이 거기 있어요. 그걸 가지러 갔다가 거기 살고 있는 나비족이랑 막 전쟁을 하면서 막 이런 걸 다룬 게 이제 아바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완전 공상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게 아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구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그러니까 별이면 태양 같은 거. 혼자 빛을 내는 게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 4광년. 빛의 속도로 4년을 쭉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까운 그런 데를 대상으로 삼아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공상과학. 그래서 SF가 뭐냐면 science, 과학, fiction. fiction이 이제 소설이나 공상, 허구로 써낸 것들을 말합니다. science fiction인 거예요. 공상과학, SF 영화. 그러니까 과학이 기반이 안 되면 SF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 할 때 그 과학, 사이언스, 저기 EBS 사이언스다 아니면 사이언스 어쩌고 다 과학과 관련된 겁니다. science, 과학이고요. 밑에 문장 보시면 I teach science, 나는 과학을 가르쳐요 라는 문장, teach, 가르치다. 나는 가르쳐요 science, 과학을.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 자, 다음 장에 보면 국가라고 하는 단어 nation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했던 어려운 4개 단어는 듣고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국가는 뭐다? nation이다. nation. 이거 나중에 언제 배우냐면 international 이런 단어를 배워요. 너무 어렵죠? international? 그러니까 이게 inter라는 게 뭔가 같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터넷. 그죠? 아까 인터넷? 넷이 그물이니까 그물처럼 연결된 걸 말하죠. 인터내셔널은 뭐냐면 내션이 나라니까 인터내셔널 국가 간에 연결된 그러니까 국제적인을 우리가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요. 저기 비행기 탈 때 다른 나라로 가는 거 그다음에 국내선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배우는데 그 인터내셔널 배우려면 이 네이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이션은 뭐냐면 국가입니다. 한번 보기만 하세요. 왜냐면 이거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또 까먹고 또 보고 또 까먹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금방 외워집니다. I love my nation. 해석하면요. 이제 해석되시죠? I, 나는, love, 사랑해요. my, 나의, nation, 국가를.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 다음 장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president라고 하는 단어예요. president는 대통령을 뜻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기업에 있는 높은 사람, 회장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사장 이런 사람들 presid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면 프레지던트 스위트룸 이런 거 있거든요.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붙여 놓은 거죠. president는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뒤에 붙이면 President Trump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밑에다 써놨고요. 자, President까지 제가 쉬운 단어들 속에서 어려운 단어 4개 한번 숨겨서 여러분이랑 같이 해봤고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30개 단어를 여러분께 그냥 알려드려도 돼요. 에그는 계란, 헤어는 머리카락 이렇게 알려드려도 됩니다만 그거보다는 배경 설명도 해드리고 읽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문장도 알려드리고 활용도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강의가 조금 길어졌던 것 같고요.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친절한 영어 교실 판매 종료 임박입니다. 사실 분들은 얼른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돼요. 고객센터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